네,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 곳곳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가 바로 산사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창호 산림과학원 박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같은 폭우에 사실 뭐 침수, 정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산사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 산사태 예보는 어디에 내려져 있나요? 지금 현재 산사태 예보는요. 네.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총 6개 지역의 산사태가 예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거고 또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산사태 예보는 크게 이제 산사태 주의보 그리고 산사태 경보 두 개 기준으로 두 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상청에 저희가 이제 강우 정보를 수집하고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네. 강우를 분석한 이후에 시군구 단위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80% 수준일 때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하고 네. 100% 수준일 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의보와 경보에 따라서 대응 방침이 달라질 텐데 주의보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경보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예, 주의보가 발령됐다라고 한다면은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래서 해놓고. 비상식품이라든지 비상용품을 챙기시고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경보가 발령되었다면 즉시 네. 안전한 대피소로 대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억해놔야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 기준으로 나누시면서 토양 함수량이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토양 함수 지수는 실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강우량을 가지고 토양 내부의 함수 상태를 수분 상태를 치수화한 수치가 되겠고요. 각 지역에 지금 전국의 11개 지역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각 지역별로 토양 내부 상태를 차별화된 지수로 그 정보를 파악하고 예경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는 네, 상황이시군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내리고 있는 이 폭우가 사실은 낮보다는 밤 시간대 굉장히 퍼붓는 그야말로 이제 저희가 보도에서 뭐 야행성 호우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자, 이런 경우라면은 산사태도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시간대, 새벽 시간대를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산사태는 이제 비가 올 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항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래서 대피할 시간 그리고 대비할 시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시범적으로는 지금 1시간 예경보에서 12시간까지 그리고 24시간까지 확대해서 예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곳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우면산의 산사태가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우면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11년 전에 그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까지도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면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에 비해서 토심이 좀 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게 되겠는데요. 특히 그 우면산 같은 경우는 산 중턱에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산사태로 발생한 토사가 한꺼번에 흘러내릴 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주로 위험이 큰 계곡들 중심으로 사방댐과 같은 사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당시보다는 지금 상당히 위험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방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방댐이 없었다면 지금 누적 강우량이 2011년 당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우면산에서 또 다른 산사태라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나라에는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우면산처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산이 있다면 어떤 산들이 있을까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폭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네. 사실 우면산뿐만 아니라 어느 전국 산지의 산들이 다 위험하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토양 내에 많은 폭우로 해서 토양 내 흙들이 엄청나게 지금 젖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흙들이 지금 그 토양 내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로 지금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어떤 환경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특히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훼손이나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고 특히 인근에 가옥이라든지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인명 피해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산사태 예보가 내려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관리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명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신속한 대피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산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속 강우가 지속되기 때문에 네. 신속한 복구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피해 이후에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피해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거적을 듣는다든지 위험한 산지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산사태는 사실 자연재해다 보니까 닥친다면은 이제 피해를 피할 수가 없는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산사태가 닥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요? 몇 개 좀 짚어주시겠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사면에서 비가 많이 오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방댐과 같은 구조물로 산사태를 일단 저지하려고 하고 예방 사방을 사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예방 사방 구조물로 다 막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방송이나 인터넷 통해서 기상 정보를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특히 네. 산림청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예. 파악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산사태 뭐 예경보 및 위험 관련 정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산림청에서는 이제 산사태 정보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산림재 앱 두 가지를 통해서 산사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산사태 주의보, 경보 어느 지역에 그런 주의보가 경보가 떠 있는가 정보 이외에도 산사태 위험지도 같은 실제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이 시스템을 비가 올 때는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파악하시면 그리고 그 산사태를 대비를 하신다면은 산사태 피해 예방에 최소화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이 더 걱정입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산사태 예보 경보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창우 산림과학원 박사와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